근데 가오나 씨가 가릴 수는 없어. 됐다. 자, 시작하겠습니다. 잔잔한 게임도 좋죠. 이모돈님 어서오세요. 수미도 어서와. 안녕 안녕. 주지훈이네요. 공작 인터뷰에서 기대작 묻는 질문에 신과 함께 2라고 말한 주지훈. 아, 이거 너무 솔직한데요? 솔직히 공작 제가 보진 않았는데 내용이나 이런 거 봤을 때 좀 뭔가 아쉬운 그런 작품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라기보다는 뭔가 작품성을 봐야 되는 건데 그 작품성도 이렇게 뭔가 애매한. 근데 이거 보지 않고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긴 한데 제가 원래 워낙 북한 미화하는 그런 만화를 별로 안 좋아해가지고요. 그리고 정치 색깔이 딱 보이는 그런 영화도 별로 안 좋아합니다. 아, 박민서님. 청소하고 리모델링해서 집 사서 청소 리모델링해서 다시 파는 그런 게임이라고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거 대도서관님이 하신 플레이 한 거 본 것 같아요. 게임 이름은 제가 기억을 못했는데, 네, 기억이 나는 게임입니다. 근데 그거 은근히 센스가 있어야 되는, 집 구조 이렇게 센스가 있어야 되는 그런 게임인 것 같은데요. 제가 그런 센스가 있을지는 모르겠네요. 주주는 매력있죠. 뻔히 보이는 립서비스보단 립서비스 뻔히 보이는 립서비스보단 솔직하니까 더 좋다라고 썼습니다. 새우 먹으러 가세요. 댓글은 뭐라고 써있을까요? 배댓이 없는 것 같은데? 여러분 보이시죠? 이런 지금 보니까 이 기사에 지금 올라온 지 14분이나 지났는데 베스트 댓글이 없거든요? 이런 곳에서 댓글을 쓰시면은 순식간에 올라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어느 정도 드립을 칠 수 있는 자신이 있고, 어느 정도 이렇게, 뭐 짤이나 아니면 치트키를 쓰든 뭐 이런 거 할 때 올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으니까 올라갈 수 있는 그게 있어요. 여기 보시면 다 친구들 태그해가지고 어디 갈래? 막 이러고 있잖아요. 이런 데에서 물론 전 지금 여기서 무슨 드립을 쳐야 할지 전혀 떠오르는 게 없네요. 재건 안녕? 재건이 잘 지내지? 수미야, 새우 먹으러 가세요. 새우 맛있지? 난해한 드립 한번 써볼까? 이해가 되세요? 가재가 새우한테 새우 먹으러 가재. 죄송해요. 이런 거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거 하면 또 이상한 소리 되는데. 세보님 어서오세요. 안녕하세요. 그러게 재환아 얼굴 언제 보냐. 민성님 죄송합니다. 컹스 나오셨네. 컹스 나왔습니다 지금. 수미야 애써 웃지 안 웃어도 돼. 답이나 애써 웃지 않아도 돼. 친구 연인과 함께하는 구분 등 스트레지 교정 방법. 핵지원. 친구는 모르겠는데 연인과 함께하는 구분 등 교정 스트레칭 방법은 제가 댓글로 써서 보여드릴게요. 친구랑은 모르겠는데 연인과 함께하는 교정 스트레칭은
친구랑 모르겠는데 연인과 함께하는 교정 스트레칭은 섹스 스트레칭이 최고다. 바른 자세로 섹스하는 습관을 들이자. 오케이? 인정? 바른 자세로 섹스를 해야 돼요. 바른 자세로. 내가 말해놓고 내가 어이가 없다 진짜. 죄송합니다. 세로 드립이야? 섹스 트레칭. 세로 드립 요새 세로 드립 그 아이디어가 안 나와요. 아 근데 아이디어가 안 나기보다는 그 세로 드립 쓸 때 이렇게 단어 이렇게 한 글자 띄어가지고 엔터 쳐가지고 단어 이렇게 연결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를 사람들이 그거를 치트키 뭐라고 해야 되지 그거를? 그걸 편법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 뒤로 제가 원래 그게 약간 특기였는데 그걸 사람들이 편법이라고 하니까 그 뒤로부터는 뭔가 쓰기가 싫어져요. 음 그렇구만. 이런 일이 있었구만. 실검 1위가 밥 먹는 것보다 쉽다. 이거 얘는 인연은 지가 뭐라도 되는 줄 알아 진짜. 제발 좀 그만 나댔으면 좋겠다. 종려스 내일 놀러가도 되냐? 어디 놀러오게? 나 내일 약속 있어. 다른 날에 약속 잡고 만나는 건 괜찮지. 어디로 갈까? 유머 저장소 가볼까요? 저장소 유머 저장소. 유머 저장소가 하나가 아니네요. 여러 개네요. 이거 유머님도 요새 좀 유튜브 열심히 하시죠? 되게 열심히 하세요. 어디 갈까? 중앙일보로 가시죠. 중앙일보 도착. 정신 차릴 계기가 있어야 되는데 쟤는 평생 계기가 안 올 것 같아요. 쟤는 저렇게 살다가 늙어 죽을 것 같아. 사이먼 도미닉님, 수원 핫플이 어디예요? 수원 핫플은 당연히 인계동이죠. 인계동이 최고의 핫플입니다. 수원뿐만 아니라 제가 여기저기 많이 돌아다녀보고 놀러 다녀봐서 아는데 수원뿐만 아니라 그 경기도에서 최고예요. 경기도에서 아침 6시 7시 이 시간까지 시끌시끌하면서 사람 북적거리고 막 놀러다니는 그런 동네는 제가 인계동밖에 못 봤어요. 안양 1번가를 가보고 막 평촌을 가보고 번개를 가보고 아니면 평택을 가보고 어디야 천안도 한번 가봤고요. 뭐 경기도는 아니지만 그리고 그 외에 뭐 여러 군데 다 가봤어요. 여기저기 막 일산 고양 막 아니면 하남 구리 막 이런 데 다 가봤는데 분당 이런 데도 다 놀러 가봤는데 수원 인계동이 최고입니다. 수원역도 괜찮긴 한데 수원역은 새벽 한 2-3시 되면 사람 싹 빠져요. 진짜 정말 조용해져요. 쌍우님 안녕하세요. 영재님 안녕하세요. 이번 고위급 회담에서는 종전선언이 거론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북한 정상회담 협의하자. 종전선언 까고 있네. 쇼통 고스들끼리 짜고 치는 고 섹스톱. 조선일보. 인터넷에서 떠돌아다니는 수원역 괴담 실화인가요? 어떤 괴담 말씀하시는 거예요 혹시? 물론 웬간한 건 알고 있는데. 제이님 안녕하세요. 박민선님 대전은 놀 곳 들을 게 없는데 대전 괜찮지 않나요? 대전 사시는 분들 중에 의외로 수원이나 어디야 천안으로 오시는 분들 많더라고요. 대전도 괜찮은 걸로 아는데. 그러게 맨날 협의만 해요. 재관이 빠염. 김수영님 무슨 안마실수요? 나 안마실수 괴담은 몰라요. 제가 아는 성매매 관련 이렇게 괴담은 그거 수원역 꿈의 궁전이라고 해서
팔다리가 없는 성매매 여성이 나온다는 그런 게 있거든요. 근데 그거 완전히 헛소리 도시 괴담입니다. 믿지 마세요. 헛소리. 뭐야? 방금 올라오는데 이게 끝이야? 올라온 게 없어 따로? 영상주 조사실에서 마주 앉아서 형이 다닌다. 뭐야 이거 기사 링크가 없는데? 뭐야 왜 대충 해놨어? 한국일보. 얼굴은 A급인데 팔다리가 없대. 이게 조금만 생각해봐도 이게 맹점이 있다는 걸 알 수 있는 게, 일단은 팔다리가 없잖아요. 팔다리가 없는데, 팔다리가 없으면은 그 사람 뭐 이식주나 아니면 뭐 그냥 일상생활 뭐 이런 거를 누군가가 수발을 해줘야 돼요. 수발을 해주는 거에 들어가는 비용이 쉽게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만만치 않거든요. 굳이 팔다리 멀쩡한 예쁜 사람, 성매매 하겠다는 사람 세고 널렸는데 왜 굳이 그런 사람을 어렵게 관리하면서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요? 심지어 막 누가 봐도 막 마음에 들어하는 그런 것도 아닌 팔다리가 없어. 예쁘지만 팔다리가 없어. 그럼 호불호가 갈리잖아요. 팔다리 없는 사람 누가 좋아하겠어요. 근데 진짜 뭔가 도착증이 있어서 좋아하는 사람은 좋아하겠죠. 그런 사람이 많겠냐고요. 결과적으로 완전히 마이너한 리스크밖에 없는 장사인데 왜 팔다리가 없는 사람을 이렇게 팔겠냐. 그러니까 표현이 좀 그런데 성매매를 하겠냐 이거죠. 저는 그래서 그거를 완전히 도시전설이라고 생각합니다. 도시전설은 어디까지나 진짜 도시전설이에요.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어딜 가나 동네마다 그런 괴담 하나씩 있는 것 같아요. 저기 뭐 서울역 바카스 할머니 뭐 이런 것도 그런 비슷한 괴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쵸. 그러니까 사창가가 아무래도 거기서 뭔가 범죄가 일어나는 경우도 많고, 그리고 범죄자들이 연루되어 있는 경우도 많고, 아무래도 성매매 자체가 지금 한국에서 불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범죄니까 거기 그러니까 그런 상상력을 자극할 만한 그런 썰들이 많이 생겨나는 것도 사실이에요. 그렇지만 그런 썰들은 다 걸러서 들으셔야 돼요. 그냥 재미로 그냥 듣고 넘겨야지. 진짠가? 무섭다. 이렇게 생각해버리시면은 진짜 한도 끝도 없이 무서워요. 정아무개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좀 상태 괜찮습니다. 어제는 제가 갑자기 잠이 들어가지고 11시쯤에 깨버리는 바람에. 그렇죠. 말이 안 되죠. 그렇죠. 진짜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팔다리 없는 사람 관리해주고 수발해주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현실적으로 말이 안 돼요. 수지가 안 맞아요. 25,000원? 근데 제가 정확히 성매매 가격이 얼마인지 몰라요. 제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근데 뭐 예전에 세븐 보니까 뭐 안마방 뭐 17만원? 뭐 이런다면서요. 근데 싸게 받고 성매매를 해준다고 해서 그 사람 병수발할 팔다리 없는데 병수발할 돈이라도 나올까요? 팔다리가 없으면 진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밥 먹는 거, 옷 입는 거, 씻기는 거, 화장하는 거 다 사람을 써야 되는데 사람 쓰는 만큼 인건비가 많이 나오는데 그거는 불가능한 거죠. 오늘은 엽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은 꼬보기와 공격입니다. 한국일보가 글 올라왔네요. 최저임금 인상과 운수 종사자 휴게시간 보장법 신설로 적자가 계속되고 있다. 그러니까요. 최저임금을 모분별하게 올리면은, 물론 최저임금 올리면 좋죠. 뭐 일본처럼 최저임금 뭐 8,000원, 9,000원, 만원 이렇게 나오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거를 이렇게 올리려면은 뭔가 그에 따른 그거를 이렇게 완충시켜줄 수 있는 경제 발전 또는 경제 대책, 그런 게 마련되어야만 가능한 건데, 그런 거 없이 그냥 일단 최저임금을 딱 올리자 그러면은 부작용밖에 안 나와. 이런 식으로. 최저임금
어휴 씨. 아이고. 아이고 없고 최저임금 아이고 기업과 근로 네 댓글을 좀 길게 썼는데요. 덮어놓고 최저임금만 올리니까 이런 부작용이 나오지. 물론 대선 주자들이 다 공약으로 최저임금 상승을 내걸긴 했지만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부작용을 완충해줄 경제정책을 뒷받침하는 것 또한 공약이었어요. 하지만 문재인은 그런 거 없죠. 일단 최저임금만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업이랑 근로자 모두한테 이런 부작용이 생기는 거죠. 아무튼 제 의견입니다. 제 생각이랑 다르실 수도 있는데, 네. 시연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댓글 방송입니다. 휴가 아직 안 다녀왔어요. 휴가 사실 계획 없습니다, 아직. 노윤찬님 안녕하세요. 어쩌면 좌파 쪽인 인물들이 그 여론조사 이런 거에 적극적으로 이렇게 대응을 하는 걸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지율이 높다고 나오는 걸 수도 있어요. 실제 지지율은 그렇게 높지 않지만. 그리고 이게 맹점이 있는 게 지금 보시면은 대통령 선거 때 투표율이 얼마나 나왔었죠? 70% 나왔나요? 80% 나왔나요? 그렇다는 거는 상당한 수의 지지자들이 투표를 안 했다는 거고, 이번 지방선거도 마찬가지로 투표 안 한 사람도 많았죠. 근데 거기에 그러면은 유권자들의 일부분이에요. 결국에는 일부분끼리의 이렇게 대결을 했는데 그중 41점 몇 퍼센트가 문재인을 찍었기 때문에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면 국민 총 인원수로 보면은 진짜 일부분밖에 안 돼요. 한 3분의 1도 안 돼요. 진짜로.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무리는 아니에요. 주변에 문재인 지지하는 사람이 또 민주당 지지하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은데 왜 이렇게 나오는 걸까?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통일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통일은 뭐랄까 약간 이상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상적으로 어느 정도 북한의 경제 발전을 유도하면서, 그리고 북한이랑 남한이 서로 이렇게 군비를 좀 줄여 나가면서 진짜 동시에 한국만, 우리나라만 줄이는 게 아니라 북한도 같이 줄이면서 평화롭게 흡수통일, 그러니까 서독이랑 동독처럼 그런 식으로 된다면야 정말 다행이겠죠. 그런데 그때 어땠습니까? 그 90년대 독일이 그렇게 세계 최고의 부강한, 거의 최고 수준의 부강한 국가였는데 통일되고 나서 완전 휘청했잖아요. 그거 다 또 쏟아 붓느라고 동독에다가 서독이 그걸 안고 가느라고. 그쵸? 마찬가지예요. 한국도 통일이 되면은 그걸 안고 가야 되거든요. 북한이 지금 먹고 살기 힘들고 인프라 안 돼 있고 이런 걸 대한민국이 다 그걸 이고 가야 되는데, 대한민국이 그 정도의 지금 경제 대국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가 일본 뺨치는 옛날 독일 수준의 이렇게 대단한 경제 대국은 아니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우리 굉장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완충해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이 마련됐으면은 얼마든지 통일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네, 그렇죠. 맞아요. 휘청이는 게 아니라 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의 통일은 전 반대합니다. 하지만 그래서 제가 이상론이라고 한 이유가 있어요.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 경제 대국이 돼서 완전 경제력이 좋은 국가가 돼서 북한은 충분히 안고 갈 수 있어. 그리고 통일이 되더라도 국민들에게 경제적인 부담, 세금 부담을 최대한 안 줄 수 있는 우리가 대책을 가지고 있어. 그러면 당연히 통일하면 되죠. 통일하면 완전히 좀 더, 네, 중국에도 뭔가 좀 목소리를 낼 수 있고 일본에도 목소리를 낼 수 있을 것이고 외교적으로 우위에 점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지금 그게 말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강철비 같은 그런 스토리 나오나요? 절대 안 나와요. 그거 영화예요, 그냥. 그건 아닙니다. 제가 대통령은 무슨. 그쵸, 맞아요. 먹고 살기 힘들었을 때 페미니즘 운동이 있었습니까?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호담님 안녕하세요. 네, 페미니즘 여성운동 자체도 이제 슬슬 먹고 살기 쉬워지고 인프라도 좋아지고 그러니까 흑인들이 인권 운동을 하기 시작하고 흑인 여성들도 우리도 해야지. 그러다가 같이 하는 게 페미니즘이에요. 물론 남녀 평등은 당연히 옳은 생각이지만 옳은 생각이고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하는 것 해야만이 여성들이 자기의 인권을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어요. 근데 지금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어머니 세대까지 한 70년대 정도 세대까지만 해도 물론 남녀 차별은 있었고 좀 약간 여성이 불리한 점도 있었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 뭐 시집살이라든지 아니면 뭐 커리어가 끊긴다든지 이런 게 없지는 않았어요. 솔직히 말하면 있었거든요. 근데 지금 페미니즘 운동하는 사람들이 우리 어머니 세대는 아니잖아요. 다 젊은 사람들이에요. 대학생, 고등학생, 뭐 이제 막 결혼한 지 얼마 안 된 이런 사람들이 페미니즘 한다는 게 웃기는 거죠. 그 사람들은 이미 남녀 평등, 여권 신장의 혜택을 충분히 받으면서 살아온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지금 여권 신장해달라 이렇게 운동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웃기는 거죠. 우리 할머니가 우리 엄마가 페미니즘 운동한다면 저 찬성할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우리 엄마 할머니가 페미니즘 운동합니까? 전혀 관심 없어요. 전혀. 맞아요. 사이먼 도메이님 말씀이 맞습니다. 아무튼 말이 길어졌는데 음. 예, 보이시죠? 송기정 선수는 입장기를 가리지 못해 가슴으로 뜨거운 눈물을 흘렸다. 금메달 따고 입장기 가린 송기정 선수 부러워했던 동메달리스트 한국 선수. 그렇죠. 이때 일제시대 얘기잖아요. 일제시대 얘기인데 보시면은 나라에 힘이 없으면 이렇게 국가를 빼앗기는 거고 이런 굴욕까지도 감수해야 돼요. 근데 지금 보시면은 우리나라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가장 한국의 위협 그동안 국민들을 군사도발로 위협하고 그리고 우리 군인들을 죽게 하고 다치게 했던 북한한테 지금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전 지금 이게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국가를 잃을 있을 네, 국가를 잃은 슬픔을 제대로 보여주고 계신다. 국가에게 북한의 국가를 넘겨주게 되면 저것보다 더한 굴욕이 있을 텐데, 예, 국력과 경제, 국력, 아무튼, 지금 이렇게 썼어요. 말이 좀 꺼졌는데, 키보드 소리 좀 거슬리시나요? 그러면 제가 키보드를 바꾸겠습니다. 조만간. 형 강석 귀족 노조는 어떻게 생각해요? 제가 안 그래도 그 점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드리려고 했어요. 아까 보시면은 어제 아까 유머저장소 글을 보셨다면은 노조에 대해서 한번 보셨을 거거든요. 강성 귀족? 귀족노조? 잠깐만요. 광성 귀족노조 어떤 거지?
그러니까 그 뜻이 좀 이렇게 성향이 과격한 노조를 말씀하시는 거 맞죠? 강성 귀족 노조라는 게, 그쵸? 네, 그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아까 보시면은 여기 대한통운 파업 관련해서 유머전 장소 글이 올라왔었거든요. 아, 청축 괜찮아요? 아, 그래도 좀 거슬리실 것 같아서 너무 커서. 아무튼 제가 노조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드리자면은, 여기 보시면은 그 노조라는 게 노동자들이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그러니까 이권이 아니라 자기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모여서 자기 요구사항을 이렇게 내기 위해서 만들어낸 거예요. 취지는 아주 좋아요. 그리고 노조들이 이렇게 파업을 하는 것도 자기들의 권리를 요구하기 위해서 자기들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취할 뿐이에요. 근데 이게 적당하면 상관이 없어요. 과요불급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적당하면 상관이 없는데 이게 지나치니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어떤 식으로 지나치게 되냐면은, 노조들이 자기들의 이권을 위해서 파업을 하는데, 파업을 적당히 해서 뭐 미리 공지를 하고 파업을 해서 여기 노사 간의 합의를 보고, 그래서 어느 정도 원만하게 해결이 됐어요. 그래서 업무를 재개하고 영업을 재개했으면은 그럼 정말 다행인데, 문제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네들이 파업을 지나치게 끌고 가는 거예요. 자기들이 무리한 요구를 하면은 당연히 회사에서는, 기업에서는 그걸 다 들어주기 어렵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얘네들은 싫다, 난 이만큼 받아야겠다 하면서 배째라는 식으로 파업을 계속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피해는 누가 받을까요? 그 기업, 뭐 예를 들면 철도회사 하면 철도회사, 전기회사 하면 전기회사, 국민들, 시민들, 이용자들, 그리고 예, 우리들이 받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런 노조들의 그런 좀 지나친 파업 때문에 일반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데, 이 국민들은 그렇다고 해서 그 노조들을 비판하나요? 아니에요. 모든 매스컴이나 진짜 극소수를 제외한 모든 매체, 미디어는 다 노조를 칭찬합니다. 다 노조 편을 들어요. 절대 기업 편을 드는 사람이 없어요. 진짜 극소수 제외하면. 그러면 그 사회적인 문제, 뭐 철도 회사 끊겨가지고 파업해가지고 뭐 철도 타기 힘들어지거나, 아니면 뭐 이런 택배 회사 이렇게 돼가지고 파업 때문에 택배가 잘 안 된다거나, 그럼 이럴 때 욕을 누가 다 먹느냐? 기업이 다 먹습니다. 기업들이 무조건 욕을 먹는데 저는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기업들은 최대한 어떻게든 빨리 업무를 재개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얘들은 그렇거든요. 근데 노조원들은 자기들의 이권을 어떻게든 무리하게 받아내기 위해서 파업을 지속하는 거고, 그러면 진짜 못된 사람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은 노조원들인데, 지금 욕이라는 욕은 다 기업들만 먹고 있고, 그리고 피해는 우리 국민들이 먹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런 귀족노조, 강성 귀족노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안 좋게 생각합니다. 물론 진짜 합리적으로 요구를 하고, 진짜 먹고 살기 힘드니까 다 같이 누구든지 다 먹고 살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우리의 처우를 개선해달라, 뭐 이렇게 정당하게 요구를 하는 거라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 노조들, 특히 민주노총 어떻습니까? 불법 점거, 이거는 완전 일상이고요. 뭐 예를 들어 최근에 제가 들었던 거를 예로 설명해 드리자면은, 대학교에서 대학교 안 청소 관련 이렇게 노조원들인데, 그 사람들이 민주노총 소속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이 청소를 안 하는 거야, 파업을 하니까. 그러면은 학생들이나 교직원들이 그래도 그 사람들은 안 하지만 학교를 깨끗하게 유지를 하기 위해서 그냥 쓰레기를 줍는다든지 청소를 간단하게 한다든지 얼마든지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까지 노조원들이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이 사용해야 되는 건물을 무단으로 점거하는 거죠. 이거 불법이에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청소하니까, 교직원들이 청소하니까 그것도 몸싸움으로 막는 거예요. 폭력을 쓴 거잖아요. 이것도 불법이에요. 근데 이거는 진짜 한 가지 예를 들었을 뿐인데, 진짜 민주노총이나 이런 강성 귀족 노조들이 섞여 있는 모든 노동조합이 거의 대부분 다 이런 양상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진짜로 양심적으로 파업을 하는, 진짜 힘들어서 파업을 하는, 목소리를 내는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과격한 노조원들 때문에 자기 목소리를 못 내게 돼요. 마치 페미니스트 워마드 때문에 진짜 여성 피해자들이 목소리를 못 내는 것처럼, 진짜 힘들게 일하는 노동자들은 이런 강성 규정 노조 때문에 제대로 표현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진짜 악순환만 계속 되는 거예요. 노동조합은 자기들의 이권만 찾고 있고, 진짜 노동자들은 힘들기만 하고, 기업은 욕만 먹고, 국민들은 힘들기만 하고, 이게 강성 규정 노조의 이게 패단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제가 너무 열심히 얘기했는데 아무튼 제가 노조에 대한 제 견해는 이렇습니다. 채팅을 말하면서 못 읽었네요. 죄송합니다. 예, 보시죠. 예, 제가 댓글을 썼는데 노조원, 특히 민주노총 특징, 가난하고 힘없는 노동자인 척, 그지 코스프레, 그리고 감성파리로 여론을 선동해요. 여론을 지금 미디어는 좌파가 꽉 잡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좌파는 노동조합을 밀어주겠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노동조합이 불쌍하다. 저 기업은 악덕 기업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실제로 알고 보면 자기들 이권을 위해 폐악질이나 하고 불법과 민폐를 일삼는 쓰레기 집단.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진짜 양심적으로 진짜 괜찮은 노동조합도 있겠죠. 하지만 지금 이 강성 귀족 노동조합의 이런 행동들로 인해서 이미 그런 사람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긴 힘들었죠. 네, 부베간디님 첫 번째 선거 언제였냐고요? 2012년에 대통령 선거였는데요. 네, 그때는 제 성향이 좌파였습니다. 그리고 네, 문재인을 찍었죠. 원래는 제가 안철수를 지지했었거든요. 근데 어쩔 수 없이 야권 단일화를 문재인으로 했기 때문에 그때는 제가 박근혜를 싫어했어요. 물론 지금도 싫어하지만 그때는 박근혜는 아닌데 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문재인을 찍었는데 차라리 그때 문재인이 되는 게 나았을지도 모르겠네요. 그때 문재인이 됐다면 지금 아마 보수 정권으로 정권 교체가 되지 않았을까도 생각합니다. 뭐 홍준표나 아니면 홍준표가 아니더라도 뭐 김무성이나 아니면 뭐 유시민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니면 안철수가 재집권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진보에서 안희정 같은 사람이 됐을 수도 있고 모르는 거죠. 이번에는 저 바른미래당 지지하기 때문에 네. 그전에는 바른정당이었죠. 물론 자유한국당도 나쁘지 않은데요. 제가 지지하는 당은 바른미래당입니다. 이런 반응이 너무 없네요. 그래도 뭐 괜찮습니다. 이렇게 봐주시러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그러니까 타이밍이 좀 안 좋았어요. 물론 그때 터지더라도 좀 얘네들이 워낙 미디어를 꽉 잡고 있어가지고 도움이 많이 됐을지는 모르겠어요. 유튜브 보면 여친 생기나요? 제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연애나 썸 관련 이야기도 좀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부분을 이렇게 편집을 해서 따로 이렇게 다른 분들 볼 수 있게끔 이렇게 올려놓으려고 해요. 보시면은 정말 물론 다른 사람들은 다 얘기하죠. 이렇게 연애에서 제일 필요한 건 얼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물론 그 말도 맞지만 그래도 뭐 내가 잘생겨가지고 항상 예쁜 여자만 만날 건 아니잖아요. 저랑 자신과 어울리는 사람을 만났을 때 어떻게 꼬셔야 되는지, 어떤 말을 해야 뭐 여자가 좋아할지, 또는 남자가 좋아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도와드릴 수 있으면 도와드리고 싶네요. 유치범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부폰 레전드 골키퍼죠. 근데 전 부폰을 보면 무슨 생각 나는지 알아요? 비통의 부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진짜로 미치겠어. 이게 던파를 하면 이런다니까. 던파하면 안 됩니다. 던파하지 마세요. 던파하지 말고 메이플 하세요. 저번보다 스트리밍 퀄이 되게 좋아졌네요. 자주 볼게. 감사합니다. 예쁜 사람밖에 없다고요? 아이씨. 얼굴은 얼굴이고 마음씨가 예뻐야죠. 가치관이 예뻐야 되고. 방금 뭐야? 방금 비통의 부폰이라고 그 던전의 파이터의 그 어디야 루크레이드에 그 보스 있어요. 저지 때 나온 보스였나? 루크 저지? 아무튼 거기에 나오는 비통의 부폰이라는 보스몹이 있습니다. 메이플 방송은 잘 모르겠어요. 박민희 선생 저희 공포영화 무서워하진 않지만 나름 즐겨보는 편입니다. 메이플도 전공 게임이에요? 메이플은 되게 요새 뜨던데. 김재윤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이거 충격인데요? 이거 말벌이 아니라 그냥 그냥 버린 것 같은데, 벌에 쏘인 것 중에 의외로 고안, 그러니까, 불알, 불알이 의외로 안 아팠대요. 안 아프니까 조두순 불알만 내놓게 하고 방 안에 말벌 100만 마리 넣어주. 안 아프니까 뭐 안 아프다는데 뭐 얼마나 안 아픈지 한번 보자. 이거 상대방이 원하는 생일 선물을 알아내는 방법. 물론 이걸 누르면은 이렇게 내용이 나오겠죠? 물론 여기 방법이 나와 있어요. 뭐 다른 사람 혹은 친구의 생일 선물을 샀다고 말한 후 친구한테 선물이 무엇인지 맞춰보라고. 오, 괜찮은 방법이네요. 막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여자친구 선물을 사줬어. 여자친구가 아니라 그냥 뭐 예를 들어서 그냥 친구 생일 선물 사줬어. 그럼 다른 친구한테 나 종석이 생일 선물 사줬는데 뭐 사줬을 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자기가 원하는 생일 선물을 말한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 말고 제가 추천해드리고 싶은 방법은 선물 해주고 싶은 상대방의 SNS를 유심히 또 추천. 네, 선물을 해주고 싶은 상대방의 SNS를 유심히 관찰하는 걸 추천해드릴게요. 왜냐면 특히 여성분들은 페이스북에 막 공유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막 화장품이라든지 아니면 음식이라든지 아니면 예쁜 뭐 그런 거라든지 아니면 입욕제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공유하는데 왜 공유하겠어요? 자기가 갖고 싶으니까. 자기가 당장 살 수 있으면 공유 안 해요. 당장 사지. 공유한 이유는 다 있습니다. 특히 여자친구한테 선물할 때 이거 굉장히 좋은 팁입니다. 물론 SNS를 안 하고 SNS를 안 하고 내가 SNS 친구가 없어. 이거는 네,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인싸들을 위한 팁을 알려드린 것 같네요. 그렇다고 제가 인싸는 아닌데 말이죠. 바로 쫓아가서 종톱에 달아주시면 저야 너무 감사하죠. 이거 또 올라왔네요. 가해자들이 음주 상태로 신호를 위반해놓고. 음주운전은 진짜 음주운전이었구나. 아까 음주운전이란 말이 안 나왔었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처벌이 강해지면은 당연히 줄어들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런 범죄는 처벌이 강해지면 줄어들게 돼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성폭행하면은 뭐 사형 이런 거는 성폭행거가 당연히 줄어듭니다. 왜냐면 내 목숨이 먼저지. 성폭이 먼저야? 물론 그런 미친놈도 있겠죠. 근데 상식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처벌이 강하면은 뭐 어떤 범죄든 처벌이 약하면 당연히 범죄는 올라가고요. 네, 음주운전은 살인 미수로 다스려야 맞다. 처벌의 강도가 강하면 당연히 줄어들 텐데 왜 법을 바꾸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자기들 가족이나 지인이 사고 칠까봐 그러는 건지 모르겠는데. 사형법 부활이요? 네, 저는 찬성합니다. 죽을 사람은 죽어야 돼요.
미션 유튜브님 어서오세요. 윤서희님, 윤서희씨요? 아, 근데, 강인경 씨는 뭔가 좀 뭐랄까, 좀 친분이 있어서 누른 거 아닐까요? 저도 강인경 씨랑 친구거든요? 그러니까 페이보 친구거든요? 그래서 저 뭐, 누릅니다. 썸녀가 있든, 뭐 어쩌든. 마찬가지로 여자친구 있고, 또는, 아니, 여자친구 있고래. 남자친구 있거나, 또는 뭐, 결혼한 남편이 있는데도 제 페이스북 댓글이나, 아니면 제 게시글에 항상 좋아요 눌러주시는 분도 있어요. 뭐 그분들이 뭐 제가 마음에 들어서 누르신 걸까요? 그게 아니죠. 그냥 뭐 제가 뭐 공감되는 말을 썼다든지 아니면 그냥 이거 괜찮네 뭐 누른 거겠죠. 꼭 마침 딱 나오셨네요. 방금 나왔는데 어디였지? 방금 윤서희 씨가 나오셨는데. 네. 페이지 추천이요. 근데 제가 추천하는 페이지는 이미 다 알고 계실 수도 있어요. 그쵸? 좀 못 누를 수도 있죠. 왜냐면은, 그거 보고 막, 마누라나 아니면 여자친구가, 이런 거 왜 눌러? 막 이러면은, 못 누르죠. 여자친구가 기분 나쁜 행동은 웬만하면 자제해야죠. 깜짝이야. 제가 추천해드리는 페이지는요, 일단 제가 활동하는 데가, 이게 유사언론이에요. 인사이트, 그리고 위키트리, 대표적인 유사언론이죠. 그리고 디스패치는 그냥 언론이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디스패치에서 활동 많이 하고요. 그리고, 이런 그냥 진짜 메이저나 언론을 추천해드린다면은 조선일보 추천해드립니다. 조선일보 괜찮아요. 그리고 배드마우스 이미 아시겠지만 뭐 유머주 장소 이런 것도 괜찮고 네. 지은이야 어서와 메롱 기다리고 있었어. 뭐 이런 진짜 메이저한데도 괜찮아요. 동아일보나 중앙일보. 근데 중앙일보나 동아일보 중에 약간 정치 색깔이 보일 수도 있어요. 특히나 제일 심한 게 옛날에는 제가 눌렀었는데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라고. 아이씨 왜 허언줄게로 넘어가? 포스트 코리아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라고. 뭐야 이상한 데로 넘어가요. 허핑턴 포스트 코리아 없어졌어요? 아 여기 있다. 허프 이름이 바뀌었나요? 이걸로? 허프로 이름 바뀌었어요? 예, 이 허핑턴에서 허프로 이름이 바뀐지 모르겠는데 여기 진짜 댓글 C극혐이에요. 진짜로 제이님 말씀대로. 진짜 여기 좌파 여초 완전 장악했어요. 옛날에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었거든요. 예, 좀 심해졌습니다. 그래서 안 가는 거 추천합니다. 그러니까 싸우러 가실 거면 가셔도 돼요. 싸우러 가실 거면. 근데 싸우는 것도 조심히 싸워야 돼요. 욕설 같은 거, 욕설이나 아니면 뭐 동성애 비하나 아니면은 중국 비하나 뭐 이런 식으로 방송이래. 그 댓글을 쓰시면은 그게 신고가 칼같이 잡혀요. 그런 건 진짜 조심해야 돼요. 그냥 뭐 씨발 아니면 뭐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대상이 그렇게 돼 버리면은 큰일 납니다. 투기장이에요 진짜로 말 그대로. 저런 데는 별로 안 가는 거 추천할게요. 정신건강 해로워요. 어차피 거기에 상주하는 애들은 일반인들이 별로 안 보거든요. 일반인들이 보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가서 이렇게 내가 팩폭을 날린다고 해도 페미들은 자기들이 팩트로 밀린다는 거 알아요. 페미들이나 좌파들은.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얘네들은 다 일반 정상인들, 그러니까 가운데 있는 그냥 평범한 일반인들 있잖아요. SNS 잘 안 하고 뭐 이런 사람들을 선동해서 자기 편으로 넘기는 그런 게 목적이기 때문에 함부로 욕하면 안 됩니다. 진짜 돈꽃 막 이런 거 조심하셔야 돼요. 아까 어떤 글을 봤는데 뭐였지? 쌈마이 뽀구리 백설이 새 드라마에서 톱스타 여주인공이 된다. 와 머리 푼 게 훨씬 예쁘네. 머리 푼 게 훨씬 예쁘네요 진짜. 아 여자는 이렇게 긴 풍성한 머리 매력 있죠. 물론 얼굴이 뒷받침돼야 되지만 진짜 예쁘죠. 25분 전에 글이 올라왔었네요. 섹스돌 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음. 여자를 상품화한다고 보랄발각 하다가 존잘 남자 섹스돌 섹스 로봇 나오면은 싹 들어갈 것 같아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이게 본명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김정지를 치면은 보시죠. 아이고 김정지 김무성으로 나오잖아요. 그냥 가명을 쓴 거예요. 진짜 이름은 아니고. 섹스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은 저는 일단 저는 별로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그러니까 섹스돌 자체라는 게 이게 별로라는 뜻이 아니라 뭐 여자를 만날 수 없는 상황인 사람들이나 아니면은 진짜 인형이 취향인 사람들은 있을 수 있어요. 뭐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뭐 그런 거 합법화하는 거, 뭐 남한테 피해 주는 게 아니잖아요. 뭐 인형 들고 다니면서 뭐 할 거야? 아니잖아요. 그냥 자기들에서 알아서 그냥 하겠다는데 당연히 합법화해서 지금 밀수도 이루어지고 뭐 이렇게 만들어지기도 하고 이런다는데 그냥 아예 그냥 하고 싶은 사람 그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게 존중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강요하면 안 돼요, 그거는. 근데 뭐 제가 이렇게 리얼도를 만나라 이러면은 저는 네,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입장이에요. 아 저는 네, 저는 안 만날 것 같아요, 리얼도를. 그냥 뭐 리얼도 만나실 분들은 만나는 거고. 저는 진짜 뭐 진짜 너무 막 이상형이야. 막 리얼돌이 너무 내 이상형이야. 막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뭐 아이유라고 치고 뭐 진짜 아이유랑 똑같이 생긴 리얼돌이 있어. 이러면은 순간 혹할 것 같긴 해요. 그리고 뭐 그런 인형이랑 뭐 이렇게 뭐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고 나면 진짜 자괴감이 너무 심하게 와가지고 현자 타임이 심하게 와가지고 오나로 안 써봤습니다. 심하게 와가지고 자살하고 싶을 것 같아요. 진짜 저라면 자살하고 싶을 것 같고, 그리고 보관을 한다 치면은 이게 뭐 어떻게 보관할지는 모르겠는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디 세워놓다든지 아니면 뭐 눕혀놓는다든지 이렇게 해놓을 거 아니에요. 밤에 그거 보면 진짜 저는 기절할 것 같아요. 제가 워낙 귀신 같은 거 모르고 그러니까 안 무서워하고 이러긴 한데 진짜 순간적으로 예 기절할 것 같습니다. 보고 무서워서. 아니 그냥 옛날에 막 어두운 교실에서 막 그 뭐야 어디지? 양호실 아닌데 과학실인가? 과학실에서 인체 모형만 봐도 무서운데, 그리고 불 꺼진 뭐 AK 프라자 이런 데 갔을 때 그냥 그림자처럼 비치는 마네킹만 봐도 무서운데 진짜 사람처럼 생긴 게 앉아있다고 생각해봐. 와 진짜 소름 쫙 돋을 것 같아요 저는 진짜로. 아 근데 네 취향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취향은 존중. 합법화 해야 돼요 그런 건. 귀여워요. 감사합니다. JTBC 뉴스도 있네요. 이런 거는 와 87만 명이 좋아해요. 이딴 거는. 이런 거 왠지 댓글 상태가 일단 이건 BMW 관련이니까 넘어가고, 이것도 BMW니까 넘어가고. 아이고 굳게 드립니다. 오늘로써 민주당의 등을 돌립니다. 민주당의 등을 돌리는 것까지 좋은데 왜 정의당이 이러는 거지? 아 그래요? 와 JTBC가 진짜 많이 컸네. 그냥 좌파들도 지들끼리 싸워가지고 자멸했으면 좋겠네요. 막 당이 메이저한 당이 한 3개가 아니라 한 4개 정도 생겼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기대지들이 많죠. 뭐 제대로 돌아가는 게 없는 것 같아요 이 나라는. 제가 직장생활을 2012년부터 했거든요. 정확히 말하면 그때는 뭘 했냐면은 알바를 투잡 뛰었어요. 투잡을 뛰었는데 2011년에 투잡을 알바 뛰고 자취생활은 2012년부터 했는데, 그때 언제예요? 이명박 정권 끝나갈 때랑 박근혜 정권 시작할 때잖아요. 그때 어땠냐면은 살만했어요. 알바 투잡 뛰어가지고 월급 한 100 몇십만 원 받는데 그걸로 충분히 살았습니다. 뭐
데이트도 하고 술도 마시고 뭐 게임에 현질도 하고 뭐 내가 사고 싶은 거 사고 별로 안 힘들었어요. 물가 별로 안 높았고 물가 상승률 나왔어요. 그때 엄청 나왔어요. 이명박 때. 박근혜 때도 물론 이명박 때만큼은 아니지만 물가 상승률이 눈 감아줄 정도였어요. 근데 2017년, 2018년에 너무 먹고 살기 힘들어요. 똑같이 내는데 뭔가 쪼들려. 똑같이 내면서 살아왔는데 가계 뭐 쓰면서 내고 살아왔는데 왜 여기 이게 안 되지? 이걸 왜 못 사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형 페북에 은꼴 페이지 같은 거 좋아 누르면은 여자들이 안 좋게 봐? 진짜 궁금하. 네, 안 좋게 봅니다. 안 좋게 봐요, 별로. 그러면서 아닙니다. 이건 말할 필요 없는데 아무튼 물론 여자분들도 남자 뭐 잘생긴 남자나 뭐 섹시한 남자 이런 거 누르긴 하는데 인식이 좀 그래요. 네. 너무 대놓고 은꼴 페이지 막 이런 거 사진 막 누르고 다니면은 네. 당연히 안 좋게 보죠. 어쩔 수가 없어요, 그거는. 여자도 마찬가지로 막 허구한 날 남자 막 몸 나온 거 막 이런 거만 누르고 다닌다고 생각해요. 뭐 누가 저렇게 저 사람은 저렇게 할 일이 없나? 라고 생각이 되겠죠. 물론 그 사람 자유예요. 그 사람 자유인데 인식이 그렇다는 거죠. 인식이 저 사람은 저런 거밖에 안 보나? 라는 생각은 들 수밖에 없어요. 어쩔 수 없죠. 그게 선입견이고 편견이니까. 좋아요 누르지 말고 그냥 따로 저장을 해서 보세요. 저는 좋아요도 안 누르는데 그런 거. 특히나 막 야한 여자분들, 여자분들이 좀 이쁘게 야하게 좀 올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누를 때 되게 조심해요, 저는. 딱 봐도 오해가 생길 것 같으면 전 그냥 안 누릅니다. 젤만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그냥 잘생긴 사람, 그냥 예쁜 사람을 좋아요 누르는 거는 별 생각 안 들어요. 뭐 예쁜가 보다, 뭐 잘생겼나 보다 이런 생각 드는데 딱 봐도 이렇게 노출이 심하고 이렇게 섹스 어필을 하는 그런 게시글마다 좋아요를 다 누르고 다니면은 인식이 별로 좋진 않을 것 같아요. 제 생각이에요. 진짜 예쁘네. 순간적으로 유머 저장 쓴 줄 알았네. 그냥 이런 거는 잡아야지. 응? 몰카 이런 건 안 좋은 겁니다. 충분히 좋은 일본 제품들이 얼마나 많은데. 네, 그러게요. 제가 내 뇌를 지배했네요. 한서가 예쁘긴 하죠. 한서가 예쁘긴 예뻐요. 윤식이 어서와. 만두야, 나 중독인 것 같아. 이따가 한 11시쯤에 게임을 할 것 같거든요. 오늘은 배틀그라운드 돌아갈 거예요. 오늘은 렉 안 걸릴 겁니다, 아마. 그래서 배틀그라운드 한번 돌릴까 생각해요. 배틀그라운드를 돌릴까요? 아니면 무협백으로 돌릴까요? 야구 이렇게 막 되게 엄청 막 즐겨보고 그러진 않습니다. 싫어하는 건 아닌데. 그냥 배그 할까요? 무협 배그 할까요? 나 무협 배그 요새 너무 좋아해가지고 꽂혔어요, 진짜. 끝트 다음에 한번 해드릴게요. 끝트도. 배그요? 네, 배그. 네, 알겠습니다. 배그 하겠습니다. 왜 무협 배그 별로예요? 저 무협 되게 좋아해가지고. 아니, 원래 무협을 좋아하진 않았는데, 그, 검은 사막 있잖아요. 검은 사막에서 제가, 뭐, 무사 아니면 닌자 막 이런 캐릭터 키웠었어요. 근데 재밌게 했거든요? 근데 뭔가, 무협 배그 하니까 그 느낌이 나는 거야. 그래가지고, 재밌어가지고. 막, 블루홀 아닙니다. 그냥 중국 기업이에요. 그냥 중소기업 같은데, 무협 배그 재밌어요? 다행이네요. 나중에 무협 배그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협 배그가 뭐냐면은, 배틀그라운드를 그냥 그대로 베꼈어요. 뭐 자기장 시스템이라든지 아니면 그냥 UI라든지 뭐 인터페이스 막 이런 거 다 베꼈어요. 그냥 똑같이 베꼈는데 배경이 그냥 무협이에요. 중국 무림. 한 17세기 정도 생각됩니다. 뭐 화승총도 있는 거 보니까 무료 아닙니다. 무료 아니고 그 중국 그 스팀에 중국어로 이렇게 쳐봐야 나오거든요. 검객 X였나? 한문으로. 영어로는 소드맨 X라고 나오는데 그게 26,000원에 팔고 있거든요. 근데 아직 얼리 액세스라서
시작 단계라니까 시험 단계라서 조잡하다고 느낄 수 있는데 트레일러 보시면 알겠지만 재밌습니다. 막 무공을 배우고 막 비급서가 있고 막 어디 막 붙여 이렇게 상에 가부좌 틀고 앉아가지고 이렇게 비계를 내려가는 것도 있고 아니면 막 맵에 숨겨진 뭐 그런 뭐 엄청 좋은 명검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뽑는 그런 것도 있고 말 타고 막 돌아다니는 적토마 이런 것도 있고 뭐 일본도나 아니면 그냥 환도 아니면은 뭐 창 막 별의별 그런 활 석궁 막 이런 것도 있고 그리고 화승총도 있어요. 아니면 옛날 막 한국에서 쓰던 막 삼자총통 막 이런 것도 있고 재밌어요 되게. 핵은 별로 없습니다. 제가 하면서 핵을 별로 못 만났어요. 근데 핵 어딘가에 있겠죠. 근데 제 생각에 배틀그라운드보다는 핵이 적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배틀그라운드는 뭐 2시간 이하로 플레이하면은 환불이 된다고 하니까 한번 사서 플레이 해보시는 것도 추천드릴게요. 나쁘지 않아요. 그 유튜브 같은데 치시면은 무협배가 이렇게 나온 거 많이 있습니다. 되게 신났죠. 제가 좋아하는 게임이라서 신난 거예요. 근데 오늘은 배그 하자고 하시니까 오늘은 배그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그 했는데 뭐 또 렉 걸린다 이러면 또 무협배그로 넘어갈게요. 그때 가서. 안 올라오고 조선일보 안 올라오고 수박 한 통에 53,000원? 저번 최근에 수박 가격 폭락한다는 기사 올라온 거 보지 않으셨어요? 그새 막 엄청나게 올랐나 보네요? 어쩌다 이렇게 됐지? 네, 맛있는데 비쌀 수밖에. 레인보우 식스요? 레인보우 식스 약간 매니악한 게임인 것 같아서 그러니까 약간 제 말뜻은 되게 좀 고수분들이 하시는 게임 같아가지고 진입장벽이 좀 높은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못할 것 같아요. 예, 와리가리 좀 치네요. 비쌀 수밖에. 19금? EDM 페스티벌? 뭐지? 19금 페스티벌이에요. 그럼 섹스티벌이지. 섹스티벌. 인정? 썩은 물밖에 없어요. 에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맵을 섹스볼 맵을 외우는 게 중요하구나. 아니 왜 싫다는 사람을 뛰어내리게 해가지고 응? 아 죄송합니다 정화보게님. 컴퓨터가 그 거실에 있으신가봐요. 어머님이 다 들으실 정도면은 너무 웃겨서요. 아, 근데 저는 제일 이해가 안 되는 게 컴퓨터가 거실에 있는 분들이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컴퓨터가 거실에 있지? 그렇다고 해서 뭐 따로 방에 있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그럼 야동 어떻게 봐? 가족도 다 없을 때 보나? 새벽에 이어폰 꽂고 이렇게 뭐 조용히 보나? 어떻게 막 거실에서 해 야동을? 아, 깔아놓지도 못하겠네. 그럼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결해? 집에서? 집에서 그거 어떻게 해결하지 진짜? 그래서 저는 핸드폰도 있긴 한데 컴퓨터로도 많이 보잖아요. 아 핸드폰으로 보나? 아 핸드폰으로도 보나 보다. 역시 핸드가 최고네요. 핸드잡 핸드폰.
아, 요즘 시대 야동 핸드폰, 아, 그래, 나도 야동 핸드폰을 많이 보는데, 컴퓨터 옛날에, 나는 요새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고등학생 때, 대학생 때 친구 집 놀러 가면은 컴퓨터 거실에 있는 거야. 그렇다고 방에 있냐? 그것도 아니야. 그래가지고. 섹시키님 감사합니다. 응, 그래서. 그게 궁금했어. 나는 노트북이었는데, 항상 노트북이었거든, 어릴 때. 항상 내 방에 있었는데. 그니까, 제이님 말씀대로. 아, 근데 태블릿 PC도 있으니까. 예, 그거는 뭐. 음, 곰플레이어도, 아, 최근 재생? 맞아요, 맞아요. 기억난다. 그쵸, 작으면 안 되죠. 적어도 노트급은 되어야 잘 보이죠. 짜증 폭발하는 여친, 한 방에 기분 풀어주는 법. 어떻게 풀어줄까요? JTBC네 또. 남친은 불화했는지 아무 말도 없고 커피만 마셨는데요. 여친의 짜증은 계속됐습니다. 여친은 남친에게 어떻게 좀 해줘. 나 기분 너무 안 좋아. 이 꽃 진짜일까? 아, 졸라 억울하네, 진짜. 몰래카메라네. 연기하는 거네. 내가 한번 꽃을 사줬지만 너가 더 예뻐서 돈 낭비였대. 아, 진짜 억울하단다. 좋겠다, 좋겠다. 저는 뭐 연애하면서 여자친구가 이렇게 이유 없이 화내고 나한테 짜증내고 이런 적이 없어가지고 없었어요. 이유 없이 다 이유가 있이 하는 거지. 표복을 하고 오겠습니다. 잘생기면 남친이 차은우 마냥 잘생기면 알아서 혼자 풀고 엄마 밑으로 따라다니. 잠깐만, 아이디 뭐야? 종렬이 형 엉덩이 뭐야? 종렬이 형 엉덩이 뭐야? 당황스럽게. 그쵸, 남친이 차은우인데 알아서 풀겠죠. 누가 화를 내겠어요? 그쵸? 저라면 화 안 낼 것 같습니다. 신기해요? 네, 개인적인 생각 말씀해주세요. 네, 김재현님 들어가세요.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알바 투잡 뛰었을 때 이영박 정권 막 레임덕 뛸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레임덕이 그거잖아요. 임기 말에 이렇게 약간 정권에 불복종하는 그런 모습들. 근데 그때가 지금보다 나아요, 저는.
많이 올라오죠. 많이 올라와요. 얘네들은 인사이트 얘네는 그냥 인사이트 얘네들은 자기들만의 그런 생각은 없어. 근데 어떻게든 자극적인 기사를 올려서 사람들이 자기 기사 안에서 싸우기를 원하지. 그래야 이게 이슈가 되니까. 인사이트는 그런 곳이에요. 이게 유사원론이죠. 그래서 얘네들은 뭐 인스턴트 아티클이라고 해서 이렇게 올림으로써 사람들이 이걸 클릭을 하게 되잖아요. 기사를 기사를 클릭하면 이렇게 배너에 있는 광고들을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 조회수가 이 인사이트에는 다 광고 수익인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은 팔로우 520만짜리 유튜브 채널인 거예요. 말하자면, 비유하자면. 진짜 잣사이트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걸 유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잣사이트인 척 또는 가끔은 약간 보수 지지를 하는 척. 그러면 사람들이 불만을 가지고 막 댓글을 쓸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에 또 불만 나는 사람이 또 댓글을 쓸 거고. 그러면서 이제 엉겨붙어 싸우면서 이제 개판이 나는 거지. 인사이트가 바라는 그림은 그거예요. 보는 사람들끼리 싸워가지고 개판 나는 거. 강명철님 안녕하세요. 어서오세요. 맞아요. 관심 있을 만한 거에 은근히 좀 호불호가 갈릴 만한 그런 것들. 네, 인사이트 탭으로 돈 많이 버는 것 같습니다. 롤 재밌다 롤님 안녕하세요. 배플 어떻게 먹어요? 저번에도 한번 설명해 드렸는데 배플 어떻게 먹냐 뭐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렇게 올라온 지 얼마 안 된 기사에다 댓글을 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그리고 그 기사에 어울리는 그러니까 드립을 칠 거면은 기사에 어울리는 뭐 아니면 팩폭을 할 거면 기사에 어울리는 뭐 예를 들어 기사 내용을 이렇게 간추려서 이렇게 뭐 잘못된 거면 욕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이거에 어울릴 만한 드립이나 아니면 짤을 쓰는 거죠. 적재적소에서 그런 걸 잘 쓰셔야 돼요. 그리고 뭐 방금 뭐 얼굴이 잘생겼냐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제가 잘생긴 것 같진 않지만 그래도 푸사는 있는 게 좋아요. 없는 것보다는. 그리고 푸사에 웬만하면 자신의 잘 나온 사진을 올리는 거나 아니면은 약간 개성 있는 예를 들어서 뭐 가계정이셔 뭐 이러면은 약간 사람들이 이목을 끌만한 닉네임이나 프로필 사진을 쓰는 게 좋겠죠. 네. 이것만 지켜도 배달될 수 있습니다. 충분히. 하루에 페운 몇 시간 해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방송하면서 하는 거 제외하면은 일할 때 1시간마다 한 번씩 한 5분 정도 이렇게 화장실 가거나 아니면 그냥 잠깐 이렇게 복도에 나와 있거나 이러면서 핸드폰을 봐요. 그때 뭘 하냐면은 그냥 뭐 카톡 온 거 있으면 답장해주고 그러면서 페이스북 딱 켜요. 딱 키면은 메뉴에 올라온 인터넷 기사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위키트나 이 사이트 그 기사에 올라온 거에다 댓글 한두 개 쓰는데 뭐 1분도 안 걸리잖아요. 댓글 쓰는데 쓰고 핸드폰 끄고 또 다시 일하러 가요. 그래서 하루에 진짜 하는 시간은 아마 뭐 몇 시간 안 됩니다. 한두 시간? 그거밖에 안 될걸요? 근데 사람들은 뭐 제가 어딜 가나 댓글이 있다는 그걸 보고 뭐 제가 하루 종일 페이스북만 한다, 핸드폰만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그런 거 아니고요. 저는 일하면서 핸드폰 할 수 없는 일이에요. 서비스직이기 때문에 네 일도 하고 친구도 만나고 뭐 제가 하고 싶은 뭐 게임도 하고 네 이런 거 하면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네, 저도 가끔 치트키 쓰는데요. 진짜 할 말 없을 때 치트키 써요. 진짜 할 말 없을 때 제가 하는 게 치트키 뭐 섹스 막 이러거나 아니면은 그냥 뭐 진짜 말도 안 되는 아저씨 개드립 있죠. 이런 거. 배드마우스 같은 경우는 짤 같은 걸로 베네테시가 되게 쉬웠어요. 저는. 그리고 그거 말고도 그 뭐지? 배드마우스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있잖아요. 그것도 되게 재밌어요. 말 나온 김에 한번 가볼까요? 배마가 대신 전해드립니다. 이거 배대전이라고 하죠. 재밌어요 여기 은근히. 좀 그냥 일반 대신전보다는
치트키가 뭐냐면은 그냥 쓰기만 해도 배댓이 되는 그런 개드립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떻게 했노 씨발려나 이거랑 뭐 섹스 뭐 이런 거나. 유튜브 도네요. 지금 유튜브 그 모바일이나 뭐 이렇게 하셨으면은 유튜브 영상 제목 밑에 영상 설명 있잖아요. 설명 밑에 제가 투네이션 링크 걸어놨습니다. 근데 이거 1시간 전에 올라왔네. 이거 뭐 올릴 게 없네. 이거 말고 그러면은 서울대학교 대나무숲 학교 대나무숲 중에는 대학교 대나무숲 중에서 서울대학교 대나무숲을 추천드릴게요. 여기 좀 재밌는 걸 많이 올라와요. 물론 이것도 9시간 전? 아, 목 아파. 여기 보시면은, 네. 여기, 이거 보이시죠? 여기. 이렇게 누르시면 유튜브 들어가잖아요. 그럼 제 얼굴이 나오겠죠? 여기 보시면은, 여기 설명에. 여기 보시면은, 네. 어이씨. 여기, 이거 보이시죠? 여기. 내 목소리가 이렇구나. 어우, 듣고 싶지 않아. 칠떡님 어서오세요. 딕션 유튜브님 설명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죠. 보스는 한번 갈아엎고 다시 시작해야 돼요. 제가 생각해도 그렇습니다. 진짜 제가 그냥 그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면서 제가 제 귀에 들리는 제 목소리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거랑 이렇게 페이스북에 유튜브에 이렇게 올라간 거를 재생하는 제 목소리 있잖아요. 완전히 다르게 들려요. 다른 분들 다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진짜 이상해요. 제가 할 때는 너무 어색해요. 예, 검은돈 아예 안 맞는 건 개소리죠. 비리가 아예 없는 정치인은 없어요, 세상에. 그 노회찬도 있는데 그렇게 청렴할 것 같은. 페북 보고 생방 처음 들어와 보네요. 잘생겼어요. 감사합니다. 구독자 한 명만 더 있으면 500명이에요? 과연 그 500번째 주인공은 누가 될지 궁금하네요. 얼른 1000 넘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뭔가 팔로우가 올라오면, 구독자가 올라가면은 뭔가 해야 될 것 같은데, 뭔가 하나 해드리자면은, 이거 어떨까요? 팔로우 1000 늘어날 때마다 큰절하기. 그러면 2000일 때는 큰절 2번, 3000일 때는 큰절 3번, 만일 때는 큰절 10번, 100만일 때는 큰절 1000번. 예를 들어서, 지금 패 붙인 거 꽉 찼습니다. 예를 들어서 몇 번이야. 100만 9,900, 9만 9천이면은 99번 하고, 그 다음날 갑자기 팔로워가 1000이 돼가지고, 10만이 됐어. 그럼 100번을 또 하는 거야. 100만이면 벚꽃 흔들어야지. 진짜 벚꽃 흔들어야겠다. 나 진짜 벚꽃 흔든다. 나 진짜 100만 되면 벚꽃 흔든다. 이거 녹음해요. 녹화해. 나 100만 되면 진짜 벚꽃 흔들 거야. 정주에도 상관없어. 벚꽃 흔들 거야. 근데 밑에 스피 먼저 보여줄게. 찌찌 파티 합시다. 진짜 합니다. 제가 합니다. 근데 평생 그런 일은 없었다고 한다. 하지만 그럴 일은 없습니다. 아니 로이조가 100만 넘기기가 힘든데 어떻게 저 같은 게. 종려량의 찌찌파티. 로이즈 넘겼었죠? 그러니까 겨우 넘겼다가 다시 내려갔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팔로워가 많아지고 구독자가 많아지고 그러면은 진짜 작은 일만으로도 크게 이슈가 되고, 물론 작은 일은 아니지만 그 사람의 행실이나 그런 사람의 인성이나 그 사람의 언행 뭐 이런 게 굉장히 마이너스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난 올라갔다고 생각했는데 어느 순간 끌어져 내려있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안심하면 안 돼요, 절대로. 내가 어느 정도 위치에 있을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댓글을 좀 많이 달고 다녀서 뭐 재밌게 달고 다녀서 팔로워가 몇천 됐어. 와 이러면 내가 댓글 좀 다니네. 이제 좀 유명해졌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내가 말실수, 댓글 실수 잘못했다가 그대로 더 크게 무너질 수도 있어요. 오히려 내가 팔로워가 아무도 없어. 그럼 내가 실언을 해도 그럼 별로 신경 안 써요 사람들은. 근데 팔로워가 좀 있는 사람이 실언을 해. 막 개소리를 해, 헛소리를 했어. 그러면 그 여파가 장난이 아닙니다. 나한테 굉장히 불이익이에요. 그러니까 로이조 같은 경우는 참 초심을 잊지 말아야 되는데 어릴 때래. 처음 시작했을 때 막 되게 팬 서비스도 괜찮고 이렇게 자수성가한 그 느낌이 들고 열심히 하니까 뭐 그래서 이게 점점 성공을 해서 어느 정도 위치까지 올라온 것 같은데, 이 사람이 자기가 올챙이적 시절을 기억하면서 살았어야 되는데 아닌 거죠. 사람이 그때 시절을 잊으면 안 돼요. 물론 저도 어쩌면 잊을 수 있지 모르는 거긴 하지만,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자기가 힘들 때, 그리고 특히나 힘들 때 나를 도와줬던 그런 사람이나 그런 일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와주시는 게 너무 고마워요. 제가 물론 하나하나 제가 다 기억할 수는 없어요. 그렇긴 한데 저한테 응원해주신 거는 진짜 다 캡처해놓고 있습니다. 치떡님, 저 비비 바르는 게 아니라 파운데이션 발랐습니다. 이니스프레이에서 이렇게 제 피부에 타입에 맞는 그런, 그리고 제 피부 색깔이랑 어울리는 그런 색깔 파운데이션이 있거든요. 그런 거를 뭐 내가 뭐 어디가 건성이고 어디는 지성이고 어디는 뭐 복합성이고 뭐 이런 거를 얘기해주면은 거기서 이렇게 그러니까 알려줘요. 저 같은 경우는 좀 이쪽 T존이 좀 지성이고 이쪽은 건성이에요. 그래가지고 그거에 어울리는 약간 매트한 그런 파운데이션을 샀는데, 그래서 이쪽에는 되게 잘 어울리는데 이쪽에는 살짝 바르고 나면은 약간 좀 뭐라 해야 될까, 좀 푸석푸석해 보이고 그래요. 그래서 이쪽에 할 때는 약간 기초 화장을 좀 더 강하게 하고, 아니면 미스를 한번 뿌리고 이쪽에다 한번 뿌리고 하고 이쪽은 기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뭐 기름종이나 뭐 이런 걸 한번 쓱 닦아주고 그 위에 파운데이션을 바릅니다. 그러면 굉장히 밸런스가 잘 맞아요. 그리고 커버력이 괜찮기 때문에 화장하고 몇 시간 지나도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럼요 제이님, 절대 안 잊을게요. 절대 안 잊어요. 지금 스샷 찍었어요. 노현찬님 감사합니다. 아무튼 네. 잠깐만, 배주연, 내가 오빠 친구들이랑 똑같은 존재야? 배주연 이거 아이린 이름 아니에요? 아이고. 우와, 이거 약간 새로운 떡밥인데요? 시연씨 당연히 아니죠. 워마드 운영자가 남자인가? 이거 굉장히 큰 떡밥인데? 대답하기 곤란하다는 입장. 남자인가 물어봤는데 경찰이 대답하기가 곤란하대요. 민감해서 알려주기가 어렵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인물은 1명. 이게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든 웃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 남자가라고 해도, 남자가 주동자라고 해도 지금까지 워마드 애들은 그 운영자한테 휘둘린 거고, 여자라고 해도 여자인 애들이 남성 혐오를 위해서 이런 사이트를 만든 거니까 어느 쪽이든 얘네들한테는 좋을 게 없어. 어느 쪽이든 얘네들한테 좋을 게 없습니다. 댓글 한번 볼까요? 만약 남자면 싫어하는 이거 이렇게
만약 남자면은 그렇게 싫어하던 판남한테 몇 년 동안 휘둘린 걸 깨달은 패미들 표정이 아주 볼만하겠죠?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만약에 남자면은 남자가 그렇게 성별 혐오 주장하면서 선동하는 거를 거기에 그대로 휩쓸려가지고 다 빼준 멍청한 놈들 소굴 집단이라는 거죠. 아 그래요? 아 근데 저라고 해도 안 울릴 때도 많아요. 여자친구 이름 배주연이라서 순간 여자친구 아이린인 줄. 댓글이 어떨라나 한번 볼까요? 여자친구 아이린이면 좋겠다. 좋아요 맞고 다른 거 박으셔도 됩니다. 나보다 훨씬 재밌는 댓글들이 배설이 됐는데요? 좋아요가 그새 막 달리네요. 한국어 읽어. 잠깐만. 조이도 예쁘죠? 조만간 이 글에 대해서 유머저장소 글이 올라올 것 같은데? 올라갈 시간대쯤 되지 않았나? 맛있겠다. 오므라이스 먹고 싶다. 진짜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네. 신생아를 칼로 베놓고 상처 잘하는데 뭔 소리야 이게. 이게 씨 할 말이야? 임모저장소. 그러니까 지팔에다 그렇게 하든지. 이거 글 올라갈만 한데? 아직 안 올라왔네. 깜짝이야. 이건 제 개인 탐라입니다. 윤서희. 화성님, 평소 팬입니다. 여성 안전 기가 서비스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바로 밑에 시연씨가 말씀해주셨네. 무료 택시라고.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취지는 좋다고 생각해요. 여성 안전 귀가 서비스가 취지는 나쁘지 않아요. 당연히 안전히 집에 들어가면 좋지. 근데 취지만 좋다고 생각합니다. 취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 세금을 모르는 사람 집에 안전하게 가든 어쩌든 간에 난 관심 없고 내 세금을 그런 데 쓰고 싶지 않아요.
근데 취지는 좋습니다. 뭐 당연히 집에 안전하게 돌아가면 좋지. 근데 한국이 그렇게治安이 안 좋은 나라입니까? 전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좀 더 자세하게요. 근데 제가 자세하게 그 부분을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걸 악용할 수도 있고 여성안전기가 저는 여성안전기가 서비스가 그렇게까지 돼 있는지는 자세히 몰랐고 제가 알던 거는 그 뭐지 어디야 어떤 길인데 골목길인데 이렇게 가로등이 이렇게 나오면서 가로등이 이렇게 글씨를 보여주는 거예요. 프로젝트처럼 보여주는 건데 여성 안심 지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여자분들이 안심하고 지나갈 수 있는 길이라고 이렇게 해놨더라고요. 일단 수원 같은 경우는 시동에서 오원춘 사건이 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를 해놓는 게 주민들의 불안을 덜 할 수 있다면은 그런 의미에서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여성 안심 귀가 서비스는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될까라는 의구심이 드네요. 진짜 내가 불안하고 그렇다면은 그럼 자기도 택시를 타서 자기 집 앞까지 가면 되잖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아 그럼 나 택시도 무서워서 못 타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그거는 저는 피해망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가정을 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수원이 그런 여성이 혼자 귀가할 때 이런 범죄들이 급증했어. 갑자기 어느 날 갑자기부터 너무나 급증하고 진짜 그게 사회적 이슈가 되고 사회적 문제로 불거졌어. 그러면 아 이 지역만은 어떻게 여성 안전 귀가 시스템을 적용을 해야겠다. 이런 식의 그 적용은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런가요? 저희 한국이 막 그런가요? 아니잖아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불안하면 택시 타고 가면 돼요. 뭐 남자는 그런 범죄 당하지 말라는 법 있습니까? 장기 털리는 건 남자가 더 많이 털립니다. 취지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근데 만약에 범죄를 노리는 사람들이 이거를 한다고 범죄를 안 할까요? 아, 이 여성 안심 기가 생겼으니까 아, 이제 이런 범죄 안 해야지. 이렇게 생각할까요? 범죄자들이 이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안 해요. 안 합니다. 오히려 그 사각지대를 더 파고들어요. 그걸 피해가서 저 범죄를 저질 수 있는 그 사각을 파고들기 때문에 이거는 뻘짓이에요. 그냥 성범죄 또는 강도 이런 그 사람의 형량을 그냥 확 늘려버리면 그냥 줄어들 거를 뭐 별 이상한 걸 추가해가지고 세금 날려먹으면서 뻘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진짜 쌓여있네요. 그쵸. 그냥 성범죄나 아니면 그냥 강도 그런 범죄들의 형량을 올려버리는 게 범죄를 낮추는 데 더 좋은 방법이에요. 어차피 할 사람들 합니다. 국내 골목길 전체 다 덮어도 사각지대는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결국엔 그 사각지대에서 여성에 대한 범죄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예 삽질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미가 없어요. 예, 정호준 씨 말씀도 이게 일리는 있어요. 근데 이거는 팩트가 아니라 뇌피셜이기 때문에 아무튼 좀 있으면은 11시인데 음... 배틀그라운드 하는 뭐 좀 보여드려야 되나? 조금만 더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배드마 뭐야? 배드마우스 뇌피셜이 뭐냐면은 그냥 이거야. 팩트는 없어. 하지만 심증만으로 이럴 것이다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게 뇌피셜이라고 해. 깨끗한 정치인 어딘가에 있지 않을까요? 근데 저는 깨끗한 정치인보다는
좀 헤쳐먹지만 잘하는 정치인이 좋은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정치의 비리는 아예 없앨 수는 없거든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어쩔 수 없는 거라고 생각해요. 롤은 안 합니다. 물론 또 깻문싸 가격이긴 한데 그래도 포기하고 싶지는 않네요. 반쯤 포기했지만 그래도 이게 제가 지금은 이게 생방송만 올리고 있는데 게임 부분 파트를 이렇게 잘라서 편집을 해서 올리고 그리고 제가 댓글 쓴 부분도 또 잘라서 또 그리고 댓글 쓴 것 중에 제가 이렇게 좀 제 견해를 이렇게 제대로 설명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만 이렇게 발췌를 해서 따로 올리거나 그러려고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게임도 찍긴 찍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편집때 보면 제가 보다 보면은 제가 어떤 부분에서 갑분 쌓인지 또는 재미가 없는지 그거를 좀 알 수 있겠죠? 트럼프는 어떻게 생각해요? 트럼프는 굉장히 말씀드리기가 좀 어렵네요. 트럼프는 처음에는 제가 힐러리를 지지하고 있다가 트럼프가 됐을 때 어떡하지? 뭐 저딴 또라이가 되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막상 돼보고 나니까 그렇게까지 또라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냥 약간 굉장히 보수주의, 그러니까 자국을 굉장히 우선시하는 그런 대통령인 것 같습니다. 생각보다 또라이는 아니고 자국을 우선시하기 위해서 남의 나라는 어떻게 되든 상관없는 그런 좀 약간 좀 뭐라 해야 되나 추진력이 있는 그런 대통령인 것 같아요. 깊이 생각해본 적이 없어요. 그렇다고 막 지금 나쁜 감정은 없습니다. 트럼프에. 오히려 대북 관련해서 트럼프의 모습은 괜찮다고 생각해요. 한국한테는 솔직히 말하면 좋지 않죠. 왜냐면 한국한테 뭐 한국이나 또는 뭐 예를 들어서 중국이나 뭐 이런 데한테는 수출 수입에 관세 폭탄을 먹여버리는데 누가 좋아하겠어요. 하지만 그 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게 되게 좋은 거예요. 그 나라 입장에서. 시현 씨, 네. 조심히, 오늘 와주셔서 감사해요. 들어가 보세요. 맞아요. 이게, 요즘 같은 불경기에는, 물론 다 같이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또 뭐, 더불어서 잘 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게 아니잖아요. 이상보다는 현실을 봐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자국민을 우선, 자국 기업, 자국 국민들, 그런 사람들의 민생을 우선시하는 그런 정당이 정권을 잡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은 해요. 어떤 정권이 잡든 비리는 결국엔 있을 수밖에 없어요. 비리를 완벽하게 없앨 수 없다면 그나마 지금 상황에 어울리는 정당이 정권을 잡아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보수를 지지하는 거예요. 원래는 저 좌파였어요. 좌파였고 민주당 지지하고 민주당 저번에 총선 이겼을 때 뭐 완전 이긴 건 아니지만 아무튼 2016년에 이겼을 때 그때 엄청 좋아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지금 좌파 정권이 잡는 건 아닌 것 같다. 지금 경제 상황이나 뭐 이런 사회적인 상황을 볼 때 보수적인 그 정치 그 파가 이렇게 잡아서 뭔가 좀 자국민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책들을 펴야 돼요. 특히 좀 기업을 좀 살려주는. 기업 없으면 우리는 수출 수입으로 먹고 사는데 수출로 먹고 사는데 기업을 망가뜨리면 되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물론 제가 짧은 지식 선에서 말씀드린 거긴 한데 중도 실용주의라고 생각하시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생각하시면은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데 저를 보시는 분들 중에 굉장히 많은 분은 저를 그냥 보수라고 생각하세요. 근데 저는 약간 자유주의 보수라고 생각합니다. 왜냐면 저 이외로 좌파 관련 그런 정책이나 그런 이념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가치관이 있어요. 예를 들면은 낙태죄 폐지라든지 물론 임신 초기, 극초기 임신 그러니까 아직 수정 라인 상태에 낙태하는 약물 낙태 있잖아요. 그런 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또 그런 거랑 또 뭐가 있지? 생각이 안 나네. 또 몇 가지가 있거든요. 네, 몇 가지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생각이 좀 많이 바뀐 상태죠. 이게 막상 자기가 보수라는 사람 또는 남들이 보수라고 생각하는
그 좌파들이 막 저놈은 습골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얘기 들어보면은 생각보다 중립적이에요. 어느 정도. 노인 지하철 무료는 별로 나이를 좀 올려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동물 실험은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해요. 근데 물론 제가 댓글 쓰는 게 있죠. 뭐 실험을 할 거면은 그냥 사형수를 잡아다가 실험을 해라. 근데 현실적으로 이건 가능하지 않잖아요. 그럼 결과적으로 어쩔 수 없이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동물 실험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제가 아는 사람 중에 이렇게 동물 실험 하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그런 사람들 보면은 굉장히 갈등하거든요. 내적 갈등이 엄청나게 심해요. 저도 제가 그 입장이 되면 저도 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약간 이거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물 실험을 하긴 하되 최대한 인도주의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물론 그렇게 실험한다는 것 자체가 인도주의적은 아니에요. 그렇긴 하지만 네, 그래도 최대한 뭐 생명을 존중하는 범위 내에서의. 네, 논란이 많죠. 어쩔 수가 없어요. 괜찮아요. 사상 검증 뭐 상관없어요. 어차피 그러니까 댓글 다시는 분들이랑 제 가치관을 이렇게 맞출 거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저는 그냥 제 이야기를 할 뿐이에요. 저 그냥 일반인 하나의 개인적인 그냥 이견이기 때문에 그냥 예, 너무 진지하게 들으실 필요는 없어요. 법인세는 인하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인하가 아니라 그냥 현상 유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인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기업을 옥죄면 안 돼요. 지금 기업을. 지금 사람들 먹고 사는 월급이 다 어디서 오냐면 기업에서 나오는데 서로 잘 해봅시다 해야지. 야, 우리 먹고 살기 힘드니까 너 까. 쟤들 까. 이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먹고 같이 잘 살아야지. 네, 법인세는 인상하면 안 돼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현상 유지만 하든지 아니면 뭐 낮추는 거는 그거에 대해서는 제가 깊이 생각해 본 적 없는데 인상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이미 대기업 그룹들이 지금 한국을 사실상 먹여 살리고 있다라고 봐야 될 정도로 예, 법인세 비중이 큰데 안 그래도 많이 내는데 더 내라고 하면은 좋아하겠습니까? 제가 기업이라면은 자본을 외국으로 뺄 것 같아요. 자본이 외국으로 빠져나가면은 한국 경제는 무너집니다. IMF 다시 오는 거예요. 그보다 더 심한 IMF는 내가 나오고 싶어서 나간 게 아니야. 그냥 외국 자본들이 빠진 거야. 근데 국내 메이저한 자본들이 외국으로 빠진다고 생각해봐요. 이건 돌이킬 수 없습니다. 돌이킬 수 없는 IMF예요. 물론 삼성한테 너무 삼성 위주의 이렇게 편중된 그런 경제 상황은 좋진 않죠. 좋진 않은데 그렇다고 그게 삼성을 두들겨 패야 되는 이유는 되지 않아요. 그게 대의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돼요. 같이 잘 상생할 생각을 해야지. 야,